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지역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 단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KBS 청주방송 총국과 CJB 청주방송, MBC 충북으로 80분간 생중계됩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토론에 임할 후보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용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근규입니다. 이어서 무소속 권석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석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태영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경용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대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삶은 팍팍합니다. 입을 틀어막는 정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게으르거나 성과를 못 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6월 10일이 그날입니다. 저 이경용 제천 봉양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국가행정 25년을 경험하였습니다. 준비된 일꾼 이경용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근규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이 땅을 지켜왔던 어르신들, 여성,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노동자, 농민, 정말 우리 노약자들까지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탓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제천 단양이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우잠을 자면서도 고래 꿈을 꾼다는 그러한 큰 포부를 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근규에게 한번 일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권석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단양 전 국회의원 권석창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과거 제천단양은 약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를 나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입니다. 거리에서는 저를 만나는 분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경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염원을 제가 잊지 않고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25년 동안 도로,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제가 그 전문성을 지역에 환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역 발전에 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제천 단양 시민, 주민,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전국에 5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충북에서 유일하게 저를 좋은 후보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천 단양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1조 8천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해서 제천 단양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그러나 제천 단양은 그동안 12년 동안 계속 국회의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 여당에 힘있고 소통을 잘하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 또 힘있는 재선 국회의원, 지역민들의 힘을 받아서 중앙에서 제천 단양을 한번 새롭게 멋지게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천 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네 분의 모두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께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내내 제한 시간, 발언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발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도권 토론이 총 2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게 될 각 후보들의 공약을, 상대 후보의 공약을 유념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순서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부터 주요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책 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30여 개의 공약을 준비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큰 대형 공약과 그리고 민생 공약,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해온 그런 공약을 이렇게 잘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제천 지역에 더 이상 이렇게 낙후된 지역 경제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기를 새롭게 세우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어르신이나 젊은 주민들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헌법적 가치는 우리 제천 단양 지역에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형 병원도 없고 또 닥터 헬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그 의료 수송 과정에서 많은 안타까운 일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닥터 헬기를 도입해서 제천 단양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단양 지역인데요. 단양 지역이 1985년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이 충주호와 단양호로 인해서 많이 수몰이 되었죠. 그때에 아주 졸속하게 만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단양읍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이 주차장이나 교통난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에 대형 주차 광장을, 지하 주차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난과 교통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공동체로서의 이 편의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광객이나 또 많은 상업행위를 하는 그런 구경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상인들에게 이 주차난은 거의 생활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닥터 헬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단양에 지하 주차 광장을 조성해서 우리 제천 단양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자, 후보들의 주요 공약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권석창 후보 발표해 주시죠. 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수도권 전철의 제천 연장입니다. 제천과 같이 인구 소멸 위기에 있을 때는 결국은 멀리서 관광객, 내방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철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철이 도입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 일반인에게도 3,000원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감소 위기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저의 공약은 제천 단양 간 자동차 전용 도로 건설입니다. 지금도 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중차량과 승용차가 혼재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분진 문제도 있고 매우 위험합니다. 쾌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체 교차로를 전부 만들어서 15분에서 20분대에 이걸 갈 수 있게 만들면 제천과 단양의 연계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상별로 저는 복지 증진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다른 연금들은 대부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65세 이상에게 전원 지급해야 됩니다.
선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자재와 달리 농약은 적어도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병충해는 범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유자녀 부모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생아 지원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교육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학원비 10만 원은 지급해야 된다. 네, 2분의 시간이 됐고요. 국민의힘 엄태웅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당의 공약은 약속에 불과하지만 여당의 공약은 그 실천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 공약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선 의원만이 할 수 있는 국토위 간사를 맡아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미래 선도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KTX 수서 강남까지를 개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을 제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제가 청량리까지 가던 KTX를 서울역까지 연장했던 그런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천, 원주, 여주, 광주, 수서로 가는 새로운 신중앙선을 개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단양의 하수 처리장이 많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단양은 이번에 24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군 단위 최초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재화될 것이고요. 여기에 국비가 6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천도 시청 옆에 있습니다만 하수정말 처리장이 노후화됐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다량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화 계획을 시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제천 단양. 우선 역광장을 문화광장으로 만들고 그 자리 주차장을 인근에 옮겨서 주차 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의 전국 10대 재래시장인 단양 구경시장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근에 주차 타워를 건설해서 단양의 구경시장이 정말 전국에서 5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역이 위기입니다. 지역 총생산 충북 꼴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도심 상가가 점점 비어갑니다.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쓰는 하루살이 정책이자 행정입니다. 저 이경용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25년간 중앙부처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첫째, 자주적 재원 확보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여줄 자주재원 2,73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충주댐 초과 이득 환수, 무리용 부담금 확대 등을 통해 2,130억 원을 매년 저한으로 확보해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세력 확보한 돈으로 우리 지역을 강소 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생물소재 클러스터 유치로 지역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생물소재 클러스터를 제천시에 유치한다면 지존 내 천연물, 한방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천시를 생물소재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멘트 공장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 살기 좋은 제천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제천 단양에 시멘트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10%나 이곳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멘트 공장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반드시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후보 간 상호 토론으로 검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시간은 6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앞서 후보들께서 발표한 그 공약을 토대로 해서 서로 검증을 좀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분인데요. 질문은
특정 후보에게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어서 총 4분의 후보니까 본인을 제외하면 3분 아니겠습니까? 3명 중에 최소 2분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셨다면 최소한의 반론 시간은 좀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내려간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은 무소속 권석창 후보에게 제일 먼저 갑니다. 어떤 후보와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엄태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단양 수서간 신중앙선 KTX 연결을 공약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단양 수서간 KTX 연결은 우선 서원주부터 여주까지 연결 공사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28년이면 준공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경강선을 타고 경기도 광주 근처에서 수서로 대략 10여 킬로를 연장을 하게 되면 수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원주 여주 구간 그리고 이미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우리 광주에서부터 수서 구간 이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은 보통 하는 일이 계획에 반영을 시키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사업을 올리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건설을 국회의원이 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설계나 시공을 발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양 수서간 신중앙선 KTX 연결이라는 게 물론 단양 수서란 말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수서간 연결 노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열차를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을 뭐 국가공단에다가 설계 시공을 빨리 발주하게 한다는 건지 좀 내용이 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중앙선 KTX가 지금 안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이제 부산, 부정까지 개통이 되죠. 그리고 그것도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청량리까지를 이제 서울역으로 지난 연말에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량리 서울역도 중요하지만은 또 수서는 강남이라 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권 후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원주하고 여주 사이는 지금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또 경기도 권역에서 수서하고 경기도 광주는 지금 또 같은 방향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주에서 광주 사이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부진한데 제가 이것을 2028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9명이죠. 안동, 영주, 제천, 영월, 원주 그리고 경기도 광주, 여주에서 수서까지 9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KTX 타고 강남 가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동의와 여러 가지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일에 가면은 제가 2028년도 임기 안에 제천에서 1시간 내 강남 수서로 가는 신중앙선을 개통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개통은 2028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 문제로 1, 2년 연기되는 경우는 간혹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개통된 이후에 열차 투입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철도공사가 수익성 문제로 열차를 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그 열차 차량을 구매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수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돼야 열차 투입이 가능한 것이지 노선만 연결되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강선을 통해서 판교에 도착을 하면 판교에서 월곶을 거쳐서 인천까지도 선은 다 연결이 됩니다. 수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반복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열차 투입 계획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해야 되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열차 투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철로가 개설돼야지 그다음에 열차 투입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량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김포로에서 인천역까지도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차 투입과 노선의 확장이 이제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제천에서 강남 가는 우리 신중앙선은 지금 도로 연결이 철도 연결이 안 된 것이 가장 문제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9명의 국회의원이 시간 때문에 조기에 제가 네, 주도권은 주도권 건너뛰겠습니다. 토론이니까 제가 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뭐 한 분 다른 분한테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이근규 우리 후보님 닥터 헬기 말씀하셨는데 뭐 좋은 대안입니다. 매우 좋은 대안인데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좀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산림청이 평소에 불이 안 나는 시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기라든가 그때 뭐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물론 뭐 그거는 제 공약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닥터 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 현실적인 대안들이 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닥터 헬기는 우리나라에 현재 8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프죠. 특히나 이 충북의 북부 지역인 제천 단양은 산간 지역이 많고 응급의료 거점 병원과의 이동거리가 너무 넓어서 단순한 닥터 헬기가 좀 안 되고 완전히 완비된 나르는 응급실이라고 부르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응급 처치와 검사 그리고 긴급한 그런 상황에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응급의료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에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 것은 당위성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 70%, 도비 30%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 제천 단양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유치해서 제천 단양 시민들의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시고 또 적절하게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주도권을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와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경용 후보한테 듣겠습니다. 이경용 후보님, 한강 수교관리기금 제천단양 지원금을 저번에 309억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천단양의 환경 관련 예산을 2,500억을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는데 먼저 309억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해명도 하셨는데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말씀 좀 해보시죠. 무리용 부담금의 제천 단양에 지난 20년 동안 배정된 금액이 309억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그것은 한강유역 환경청 통계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강유역 환경청의 통계 자료가 잘못된 것이어서 환경부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년치입니다. 20년치가 309억이라면은 환경부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대반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어요. 지난 12월 14일 날 이미 모든 홈페이지에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월 31일 날 발표하시면서 이게 2년 전 건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그 계산이 잘못된 오류된 자료를 가지고 그냥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평창 영월보다 10분의 1 적다, 9분의 1 적다. 이게 뭔가 제천 단양 지역은 제 몫을 못 찾아먹는다는 식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 잘못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벌써 한 2달 이상 지난 다음에 발표를 잘못한 거는 이건 이경용 후보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인용할 적에 홈페이지에 떠 있는 환경부의 자료가 309억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한 이후에 수정을 했다라는 문서를 한강유역 환경청으로 받았기 봤습니다. 때문에 시점상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할 적에는 단순 통계 자료가 오류라고 틀렸다는 해도 거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틀렸다는 통계 오류라고 걸 해서 바로 역수치를 더해 보기만 하면 알 것인데 거기에 국가 대해서 자료, 전혀 국가 자료가 통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신뢰하는 제 것은 주도권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바로 수치를 더해보면 알 것인데 거의 8분의 1 수치를 가지고 발표하면서 제 몫을 못 찾아먹는 제천단양.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뭔가 좀 책임 없는 그것은 그런 발언이었고, 저한테 반론 기회를 주시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이경영 후보의 잘못이고 또 보도자를 내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말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오류 정보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 냈지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천 단위 유권자에게 뭐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의 통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만 통계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제천 단양이 무리용 부담금 배정이 훨씬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리용 부담금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답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만은 2,730억의 자주재원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어요. 이건 충주댐 수익의 거의 한 3분의 1 금액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처인 수자원공사나 환경 전문가들도 이거는 대한민국 댐 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수치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1,670억의 충주댐 수익의 50%는 이제 수몰 지역으로 배분하는데 그 중에 64% 530억을 제천 단양에 가져오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댐이 하나의 유기체로 운영이 되는 그런 관리 체계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또 수자원공사나 환경 전문가들도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은 두 분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후보 자신의 희망사항이지만은 주민들한테는 희망 고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회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근규 후보한테 이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근규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불체포에 대한 폐지 공약을 대해서 늘 동의하시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불체포 특권 폐지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이근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우선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빨리 없애야 될 조항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대선과 또 지난번에 당 대표 연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연휴에 어쨌든 그건 잘못된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헌법을 좀 개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과 의결을 통해서 이걸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던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특권을 주는 국민특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좀 더 한 발 나아간 주장입니다. 제가 꼭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엄태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경영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엄태영 후보와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엄태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충주댐 초과이득 순환 부분에 환수 부분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700억입니다. 그중에 제천, 단양, 충주 지역에 배분되는 것이 1년에 70억뿐이 안 됩니다. 피해는 제천, 단양, 충주 사람이 보고 혜택은 수도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정책 목표가 50%는 댐 상류 지역에 와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 500억 원 정도를 제천 단양에 갖고 오겠다는 정책 비전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것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태영 후보께서 하수처리장 현대사업을 3대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 환경 문제는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 배출이라든지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침투수 유출과 같은 문제입니다. 지난주 환경 토론회에
엄태웅 후보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엄태웅 후보의 환경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한 게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역이 대한민국 시멘트의 전체 53%를 차지하는 그런 지역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시멘트와는 이제 이 지역이니까 자주 교류하고 단양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시멘트 공장의 공해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환경 문제, 지역의 공공하수 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단양은 아까 제가 발표를 했지만은 241억의 하수 처리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군단위 최초입니다. 60%가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마지막 쪽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박준섭 수석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도움을 청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군단위 최초로 단양의 현대화 하수처리장이 이제 증설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천은 아직 내부 연한은 안 지났지만은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답변을 짧게 위치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민원 해결이 심합니다. 이건 바로 예천시와 착수하겠습니다. 지역의 환경 문제인 대기오염 배출 문제라든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하신 것이 없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제천의 현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근규 우리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 재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은 엄태웅 후보께서 제천시장 때 조성한 것이고 그동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붕괴가 되어서 100억 원이라는 국고를 들여 복구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인근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근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근규 후보자 선거 공보물을 보면 시장 재직 때 성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은 좀 자꾸 하셨지만 권익필 시장님 시절에 이게 시작돼서 엄태웅 시장 시절에 준공이 되고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 시절에 붕괴가 됐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야당이고 민주당 시장이었지만 정부와 국가 그리고 관련 부처를 설득을 해서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임시적 방편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정부에서 50% 그리고 도에서 25%, 우리 지방정부에서 25% 이렇게 정부와의 예산 분담 과정을 이렇게 확고하게 한 것이 국가 그 당시에 인권위원회까지 동원해서 만들어낸 국가관리 체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우리 왕암동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디라도 국가관리 체계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그것이 결국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특히 재난에 책임지는 자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좋은 지적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나 또는 오송 참사나 제천의 또 제천 화재 참사 이런 대형 재난이 있을 때에 국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 국회에서 더욱더 아주 정말 미네르바의 올빼미 같은 마음으로 아주 냉철하게 지켜보고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행정 전문가로 보면은 폐기물 왕암 매립장 문제는 아직도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엄태웅 후보와 이근규 후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6분의 주도권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도권 토론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엄태웅 후보 그리고 우리 권석창 후보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면 짤막하게라도 우리 이경영 후보까지 같이 대화를 해보고 시작해 싶어요. 주시죠. 우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자꾸 이렇게 엄태웅 후보와 이경영 후보께서 뭐 수치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시는데
우선 첫째는 엄태웅 후보 좀 너그럽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경영 후보도 좀 사내답지 못해요.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수치 계산 잘못했다고 해서 누가 그걸 문제 삼겠어요. 근데 자꾸만 뭐 환경부를 핑계대고 어디 환경부 핑계대고 하니까 그것이 별로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회가 되면 그냥 잘못을 선선히 인정하고 우리가 뭐 산수 잘하는 의원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태웅 후보님 정말 좋은 공약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신 것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입니다. 또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 지역과 함께하는 의원은 함께 공명하고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환경 사랑이나 또 지역에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정말 제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생존권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TV 토론에 나오면 꼭 질문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원세를 막아내고 결국은 시멘트 기금으로 전환시킨 당사자로서 시멘트 기금은 그동안 수십 년간 제천 지역, 단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수건이기도 했지만 그 가서 피와 땀과 눈물의 소산이에요. 처음 운영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공동의 이익이 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엄핵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실관계인지 좀 우선 먼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뭐 옛날 얘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천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천 지역을 혁신도시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 당시 시장 시절에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실패한 그 연유를 제가 이제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해내는 데는 다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서투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경찰병원 제천 분원 유치에 대한 엄청난 시민들의 응원과 성원과 또 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환경 토론에 이제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본선거 출정식입니다.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오라고 해서 시간을 좀 바꿔주든지 해라. 저도 가고 싶다 했더니 그게 변경이 안 돼서 제가 참석을 못한 건 이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 해서 서면 답변을 다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멘트 기금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지난 21대 4년 동안 말이 많았었죠. 시멘트 세로 하냐 기금으로 하냐. 세는 지난 20대 때 이철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4년 내내 이건 중복과세다 해서 산자부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 안 되고 끝내 폐기됐습니다. 21대 와서 우리 이시종 지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또 이계호 의원한테 똑같은 법안을 또 발의했어요. 역시 정부에서 동의가 안 돼서 폐기 경로를 가는데 제가 우리 시멘트 회사 관련된 6개 지자체 의원 4명이 모여서 빨리 기금 하나도 해서 지출하자. 20년 동안 언제까지 따지고 있을 거냐 해서 시멘트 회사가 자발적 기금으로 내서 연 250억, 제천 단양에 한 8, 90억 됩니다. 전국에 250억 규모의 기금을 내서 제천 단양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기금의 운영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역민의 어떤 복지나 또 여러 가지 뭐 체육대회나 어떤 단합 활동, 여러 가지 또 목욕탕 운영부터 복지와 화합 차원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 좀 뭔가 투명성이 약하다 그래서 시멘트협회 중앙에서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인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 설명이 아니고 거기에 양쪽 제천과 단양 책임자가 우리 엄핵관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참 좋으신 질문이에요. 한 가지 오해가 많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7명의 위원을 전국적으로 조성했어요. 강릉도 마찬가지고 삼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자체 1명 추천하고 의회 1명 추천하고 또 국회에서 1명 추천하고 공장 회사 추천하고 지역민 추천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7명이 추천을 아니, 해서 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책임자, 제천의 책임자, 단양의 책임자가 엄핵관이냐 아니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한 7명 중에서 호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저하고 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우리의 경력과 시멘트와 관련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알겠습니다. 대변해 왔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어쨌든 엄했거나 아닌 또 것으로 결론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간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시간이 친한 없어서. 사람 많습니다만 저하고 친한 사람은 뭐 자, 맡으면 안 됩니까? 시간이 과연 다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 우리 호선된 권 사람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제가 저는 질문 하나 분명히 드리겠어요. 말씀드립니다. 네, 권석창 후보께 질의 이어가 주시죠. 우리 권석창 후보께 질문드리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또 따지기로 하고 권석창 의원님이 좋은 공약을 촘촘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역시 국토부 출신답게 지역의 현안 사업 파악도 높고 또 지역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제가 되거나 또 그러면 그 공약을 제가 그냥 저작권 없이 그냥 다 수용해도 괜찮은가? 이걸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 공약을 수집할 때 선거운동보다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면단위별로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전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저한테 돈을 주실 필요도 없고 밥을 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후보들께서 조금 미진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후반부 주도권 토론 때 충분히 또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제천단양 선거구 현안과 관련해서 사회자인 제가 후보 네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어떤 구상과 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과 단양은 인구 감소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지역 소멸 우려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인구 부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이걸 과연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지방 소멸은 국가 소멸이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인구 3만 명 이하, 평방키로당 40명 이하의 지역을 특례군으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과 도시 지원을 하는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해서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단양군이 지금 해당 특례군으로 법적인 어떤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국토교통위원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가 국토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혁신도시만 갈 수 있는 공공기관을 비혁신도시, 제천단양 같은 지역도 서로 특성과 기능이 맞으면 옮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전해놨고요. 또 공공기관 이전만이 살 길이다. 이런 국회 토론회를 제가 주관을 해서 여러 의원들과 또 정부 부처와 같이 공감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천단양이 철도의 중심지였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제천의 코레일 충북본부를 지난 연말에 제천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관련 공공기관이 제천에 올 수 있는 또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출산 장려 정책과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되지만은 우선 고급 인력을 귀화시키고 지역의 인력 문제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활성화를 제가 주장했습니다.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이민청 설립을 제안했고 또 거기에 동의가 돼서 정부가 이것을 정책으로 지금 착실하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제가 이민청 교육지원센터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이민자 교육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또 관련 공공기관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인구 소멸과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인구 증대 또 지역의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반대말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살아도 살맛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를 지방의 특색에 맞추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에 이전하도록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작은 도시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세액공제 등 소득 보전을 통해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도 소멸 위험 지역부터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셋째, 이러한 바탕 위에 튼튼한 복지, 행복한 문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고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주적 재원 2,730억 원을 확보하여 이러한 자립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쓰려는 것이 저희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일해본 25년의 국가행정 경험이 지역을 살리는 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25년간 활동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들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총망라해 보니까요. 제천에 이제는 대기업이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장 선거 때도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좀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행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꼭 그것을 통해서 인구 소멸 지역을 극복해가는 확실한 대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려면요, 그냥 기업 와라가 아닙니다. 그 기업이 와서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수한 대학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 도시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정말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제천에 살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촘촘한 다양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자면은 이곳이 정말 대기업이 와서 많은 협력 업체와 1차, 2차 벤더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우리가 국제 수준의 정말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천 단양 주민 여러분, 이제 제천 단양이 세계에서 놀라운 주목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바꿔가는 전환점을 한번 저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소멸도시라는 그런 소멸도시를 극복하자는 소화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 더 큰 꿈을 꾸면서 제천이 과거에 누려왔던 70년대, 60년대 산업화 시대에 누려왔던 교통의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그 명성을 되찾게 하고 싶어요. 그 길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이시다라는 것이 시민들 모두와 저와의 공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권석창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서울의 대학을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일자리를 그쪽에서 잡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은퇴하기 직전에나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대학이 곧 하나의 도시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이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을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민간 대학이 어떻게 이전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돼가지고 지금 카페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금 좀 있으면 폐교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거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옮겨줘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소재한 땅들은 서울이라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먼저 오면 덜 떠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가 자연히 해결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말 공동화 현상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사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자유무역지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유무역지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법인세 또 뭐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중소도시로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세제 혜택서부터 취등록세 면제서부터 등등. 이렇게 되면
지방은 살아납니다. 5만 이하 도시, 10만 이하 도시 잘못하면 앞으로 2만 이하로 떨어져서 땅은 누가 지키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이 부족합니다. 이분들 오시면 임대주택 입주권 주고 작은 임대료 몇십만 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 돌아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분의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렸고 또 네 분의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충북적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단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방식은 앞서와 같습니다. 시간은 역시 6분이고요. 네 분의 후보께서는 앞서와 동일하게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주시고 또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어떤 후보와 먼저 하시겠습니까? 엄 후보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엄태영 후보와 시작해 주시죠. 엄 후보님, 네. 요즘 파 한 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파 한 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 한 단에 8,700원인가요? 그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였는데 엄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우리 토론에서 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제천에 오셔서 유세하면서 우리 내토시장에서 팔을 들고 대파를 들고 연설하는 걸 제가 TV에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파 문제를 가지고 중앙 정치나 중앙 언론에서 얘기한 자체가 너무 좀 졸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파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별 관심이 없다라는 대답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쌀값 폭락 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엄태영 후보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하셨습니다. 농민들의 청원으로 만들어진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제천 단양에 사시는 2만여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주로 호남 평야에 있는 나주 의원이 삭발을 하고 그쪽에서 쌀 농사를 많이 짓는 데서 집단적인 건의했고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쌀을 남으면 정부가 사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농사 짓는 사람이 쌀 농사밖에 안 집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시장 동향과 또 농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고 또 정부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거부할 줄 알고 일부러 법안 만든 것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다수당의 이 횡포 정말 제가 봐도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최하 일당은 민주당한테 가면 안 된다. 우리를 제발 과반이 안 되면 일당으로 시켜달라. 이게 전 국민들의 나라를 아끼는 국민들의 이번 총선에 대한 호소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의 폭락 폭등에 대비해 만드는 것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이고 그렇다고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 사과값이 10,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석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수도권 전철 제천 단양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국토부 출신으로 이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공약을 같이 저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선결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원주에서부터 이 수도권 전철 도입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21대에 도입이 될 뻔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미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22대 국회 내에서는 원주까지는 연결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원주도 안 됐는데 제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주에 오게 되면 차량 기지가 없어서 어차피 40km 정도만 내려오면 우리 조차장역에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차량 기지 없이 절대 광역철도 수도권 전철이 들어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 원주역 주변에는 차량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미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기지를 만드는 김에 차량 기지역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행신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서울역이 종착역인데 행신까지 가면서 차량 기지가 가면서 행신 주변 사람들이 역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행신역이 생긴 거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수세까지는. 그래서 저는 원주까지만 오게 되면 바로 제가 전문가로서 바로 같이 제천으로 연장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다우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권석창 후보와 잘 상의하여 수도권 전철이 우리 지역에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규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어르신들과 잘 지낸다고 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그 모든 분들을 이제 부모님처럼 섬기는 거죠. 정치인, 특히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실은 국민들의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섬기는 그 마음은 바로 부모님과 가족, 친지를 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천 시장으로 취임하니까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그래요. 아, 시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님은 여러분들의 머슴입니다. 이서방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주도권 시간 6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하고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엄태영 후보와 먼저 짤막하게 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권석창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것은 애민정신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종대왕을 대한민국 최고의 왕으로 임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죠. 우리 엄태영 후보께서 정말 사랑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선거할 때야 여야가 있죠.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함께 다 뛰는 그런 통합과 그런 화합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힘을 모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불효불급한 공격이나 비방, 비난 또는 사법적인 일이 서로 간에 적은 게 좋습니다. 물론 아쉽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인내하는 우리 정치인의 자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권석창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권석창 의원께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사연 중에 하나가 의원직을 중간에 사퇴하게 된 것인데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그 사건에서 관계자들을 엄태영 후보나 엄태영 후보 진영에서 사전에 접촉을 많이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우리 지역에서 정치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지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검증 차원에서 그 사실 여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근규 후보님 늘 다정다감하시고 아주 포용력 많으신 분이죠. 저도 우리 함께 25년을 같이 정치해 왔습니다. 이근규 후보하고. 저도 20년 전에 시장을 8년 하고 이근규 시장도 이제 후임에 또 4년 하셨죠. 저는 이제까지 제천시정을 맡을 때나 제가 또 자연인으로 쉴 때나 늘 애민정신 또 사랑, 화합 이런 데서 내가 모범이 되어왔다 생각합니다. 시장할 때도 3종교에 대한 갈등도 없었고 제가 시장할 때 후보님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발 문제는요. 저는 평생 고발 한번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발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질문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보다 선배신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제 구속권이니까요. 그리고 권석창 그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 당시에 재판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다 재판 기록이 공개가 되어 있다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내용에 보면 엄태영 당시 저 후보였겠죠. 엄태영 우리 선배님 후보님이나 또는 엄태영 후보와 관계된 사람들이 권석창 의원을 뭐 제보하거나 문제 삼은 사람들을 사전에 만난 기록들이 나와 있다고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악의적인 돼요. 허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 캠프 내에서 네네. 무엇이를 고발하자는데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지금은 어쨌든 더 잘한다. 예, 예. 그건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우리 엄태영 후보의 저 인간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우리 권석창 후보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지금 엄태영 우리 후보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엄태영 후보께서 한 번도 평생 고소고발을 안 하다가 이번에 당신 스스로도 후보님 스스로도 정말 청와대에 계셨던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셨고 또 우리 엄태영 후보 스스로도 우리 저 이경영 후보를 또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해서 고소고발을 하셨어요. 고발을 하셨죠. 또 여러 번 그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었죠. 이건 이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그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무법인에 있는 관계로 조금 더 일반인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통 돈이 오가는 문제를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선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하와 이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허위사실이 인정되면 5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 예로 한 다른 지역에서 어느 의원이 상대 후보였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을 저 사람이 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낸 적이 없어요. 말만 했어요. 낼 계획이다. 그 사실만으로 당선 무효형이 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서 가장 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기준이다라는 그런 해석이시군요.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서로가 다 협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짤막하게 우리 저 이경영 우리 저 정말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이경영 후배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뭐 공동의 책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저의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 책임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그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청장께서 그때는 환경부 장관 시절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 내려와서 저에게 손을 잡고 그래요. 아, 우리 환경부에서 업자들의 로비, 업자들의 먹튀를 다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네. 이렇게 저한테 와서 고백 겸 사실을 실토했어요. 과연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이 먹튀하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매포 영천리 폐기물 매립장 사건을 막아내면서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우 두려워해요. 야당 인사가 쫓아다니니까.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어째 환경부 생각은 어떤 입장입니까? 환경부에 근무한다 해서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이 충분치 않겠습니다만 젠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더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도권은 무소속 권석창 후보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하시겠습니까? 엄태영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이번 공약을 보니까 괴산 남제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괴산 남제천 간 고속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에 덕산 IC를 만들게 되면 이 고속도로 간의 미싱 링크를 연결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 사다리 타는 방식대로 매우 양쪽 고속도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덕산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21대에서 똑같은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 이행을 못해서 뭐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요해서 또 하는 거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21대 공약을 세워놓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 4년 동안 이 부분은 제가 좀 국토부 출신으로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질문 감사합니다. 이 제천괴산 고속도로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부 내륙과 중앙고속도로를 사다리로 연결하는 아주 매우 국토의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국토계획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권석창 의원께서 2년간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걸 검토했다는 제가 그런 흔적과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이거는 제천 청풍호를 전국의 관광으로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팩트가 이 사업입니다. 이게 제천에서 청풍 수산 넉산 거쳐서 수화문까지 가는 도로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다만 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습니다. 제천하고 괴산국회의원 박덕흠 의원하고 같이 서로 공약을 같이 내고 제가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중에서도 소위 들어가서 2억 5천에 제가 사업비를 세워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안까지 지금 결과 나왔습니다. 이것을 2026년도에 정부 사업에다 점을 찍는 게 매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연장에 하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국토부 출신이라 도로국에 확인을 해봤고요. 사전 타당성 심사는 부적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KDI에서 하는 피맥에서 하는 예타로 못 넘어가는데 사타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그냥 다른 국회의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도로공사 그리고 도로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 사타 통과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21대 초기에 첫 해 예결이 소위 들어가서 어려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엔 제가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치고 부적격으로 되었어요. 아니죠. 일단은 그 나온 3가지 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는 것을 제가 국토위로 후반기 상임위 옮기고 재선이 되면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부 장관과 도로국장과 이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는 것으로 서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쉽게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분 여쭤봐야 돼서 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려면 사타를 통과해야 되고요. 거기서 22대에서는 이 네 분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이상하게 네 분 중에 한 분은 됩니다. 누가 되든 제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근규 우리 전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약속, 신뢰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뭐 공약 이행률을 제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리를 약속한다든가 아니면 지지하기로 했다가 서로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은 참 심각한 우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근규 전 시장님 제가 어디서 들은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약속을 어기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정치의 가장 핵심은 정말 신의와 성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결국 말로 하는 것이 정치고 그 말은 우리들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을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목숨보다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에게서 공명정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정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4년 전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가 저를 찾아와서 이번에 도와만 주면 그러면 정말 선배로서 함께 해가겠다. 탈당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제 일생일대에 제가 꼭 속은 사람같이 배신당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몰라보나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까지 있습니다. 우리 제천다양 주민 여러분께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이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천다양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경용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제천 여주간 고속도로를 공약에 넣었는데 이게 21대의 엄태영 의원의 공약이었어요. 근데 엄태영 우리 후보께서 이번 22대는 또 빠졌어요. 이 연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할 기회를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저만 죄송합니다만 답변할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정한
토론회 규칙상 6분의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금 2번 연속 답변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셨는데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후보들께서 모두 함께 하신 그 토론 규칙에 따라서 추가로 시간 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웅 후보께 마지막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이경용 후보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회 들어가서 소수 야당에서 이제 소수 여당으로 현재 4년 의정 활동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민낯을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나 낱낱이 봤습니다. 한마디로 위선, 방탄, 발목 잡기, 내로남불, 뻔뻔한 모든 게 다 총동원된 것이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의 정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난 4년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시죠?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 과거에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정의당 꼬셔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주자고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가결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본선거 들어가서는 유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의당을 또 몰락시켜죠. 정말 아주 뻔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 이경영 후보 한 말씀만 해주시죠. 준연동형 재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원래 법대로다가 지키면 됩니다. 준연동제를 지키면 이게 됩니다. 아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그런 정당이 제도였습니다.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만든 겁니다. 예, 잠깐요. 제가 규칙을 깬 말씀드릴게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제가 않았다면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병립형을 주장했지 준연동형이니 연동형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건 사기 선거법이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유성연당 만들어서 해왔는데 이런 정당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가 51cm라서 이 개표 기계로도 못한답니다. 수기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여하간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는 수없이 많죠.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선 공약 세워놓고 4년 내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아주 민주당이 몰입해 왔죠. 그러다가 방탄이 안 돼서 불체포 특권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때 찬성했던 의원들을 다 곤란해서 지금 거의 다 낙천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낙천에 우리 이경영 후보는 친명이라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이경영 후보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 같습니까? 반대했을 것 같습니까? 가정의 질문을 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친명입니다. 당연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겠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근본 취지는 양당대의 폐해를 줄이고 소수 정당이 정당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그 대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은 저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동의를 불체포 특권을 지금 막아서 방탄에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우리 이경영 후보는 국회 들어가신다면 제천단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겠다는 것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최근에 또 다시 우리 민주당의 위선과 뻔뻔함을 제가 또 다시 공천 과정에서 지켜봤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지도 않은 저한테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제가 엄선하고 그러면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은 다 경선을 했는데 전원표 후보와 경선도 하지 않고 1차로 낙점 공천 받았잖아요. 그러면 친명이란 얘기고 친명이란 분이 국회 들어가면 당연히 불체포 특권에 반대하시겠죠. 저는 누구의 계보에 가정이 있지도 아니고 않습니다. 친명이라는 것을 과거의 행태를 보면서 무엇으로다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증명하시겠습니까? 것입니다. 제가 공천을 받았다 해서 친명입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공천을 받은 모든 사람은 친명이라고 생각하고 친명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경규 후보님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 같습니까? 반대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만은 이재명 당 대표께서 단식을 마치고 병원에 계실 때 많은 관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찬스다. 당 대표께서 이미 대표 연설에서도 발표했었으니까 체포 동의안이 들어와 있으니 모든 의원들께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 첫째, 본인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 결과적으로도 같이 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간 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란 정말 법안도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뿐만 알겠습니다. 아니라 예, 하기 때문에 관계상. 그때의 저 자신은 여기까지만 반드시 답변 그는 듣겠습니다. 찬성해서 당 대표가 오히려 국민적 영웅으로 또 앞으로 가는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가는 리더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장도 했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조금 전에 제 말씀하셨던 시간입니다. 잠깐요. 비명 행사의 시간이 빌미가 없습니다.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이 후보님 정말 저와 같이 정치 시작하면서 지난번 연초에도 2등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됐어요. 그동안에 진행됐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우리 엄 후보님 아시지만 25년 전에 내려왔을 때는 민주당은 씨도 없었어요. 정말 거기를 밭을 갈아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켜왔는데 저를 이렇게 비명 행사를 시키다니 하는 네. 네 분의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마무리 발언 이어갈 텐데요. 시간은 40초입니다. 먼저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잘 지켜보셨죠? 지금 우리 정치의 현장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1번 후보, 2번 후보. 어떻게 보면 품격을 잃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억지를 쓰는 거 없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싸우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 제천단양, 군민,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진 뜨거운 마음을 전해줘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 고민의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우리 제천단양 군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다. 제천단양이 그동안 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인물을 길러냈던 곳입니다. 사이비 정치인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 일꾼을 키워주십시오. 저 이근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무리 발언 무소속 권석창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단양 군민 여러분, 저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 당 보고 선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걸 다 알고도 나왔습니다. 당 보고 투표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인물 보고 투표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당대표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건방지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큰 소리 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국민의힘 엄태웅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선거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저희 당도 어렵습니다. 내일 한동훈 위원장님이 11시에 제천에 중앙시장에 오십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제천은 지난 12년간 국회의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2년밖에 못한 국회의원도 2번 계시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천단양의 모든 기반을 닦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당과 중앙에서 모든 기초를 닦은 제가 앞으로 중요한 국책 사업이 많은 제천 단양에서 재선 의원이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 지속 가능성을 제가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의 마무리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국가행정 25년의 경험과 인맥이 있습니다. 투표는 잘못된 정치를 꾸짖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더 나은 지역의 환경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검찰 독재 막기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경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하신 네 분의 후보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함께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단양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